있었던 건 내 남편이 상간녀와 다정하게 뽀뽀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침대 위에서 찍은 그 사진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한 번에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바람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은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오더니 펼쳐주더라고요. 이 둘은 제가 집을 비웠을 때 본인들 신혼집 마냥 제 집을 썼더라고요. 여기 CCTV 기록입니다. 꼭 들으셔야 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화면 보시기 영 불편하시면 소리만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는 음성을 들려주더라고요. 그 안에는 분명 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강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얼른 건강해져서 자기한테 돌아올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우리 자기 아파서 어떡해. 다 내 탓이야. 당신 데리고 병원을 먼저 가봤어야 했는데. 괜찮대. 나을 수 있다고 하더라. 반드시 완치할게. 병간호는 와이프가 해주는 거야? 그렇다고 하대. 이러다 당신 와이프한테 다시 정들어서 재결합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지. 나한테는 자기뿐이라고. 지금 와이프는 그냥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식모 같은 사람이고. 진짜 병간호만 해주는 거 맞지? 자기 고운 손에 물 묻히고 싶지 않아서 그래. 힘든 건 전부 그 사람한테 시키고 우리는 다시 건강해져서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야. 나중에 소송당하면 어떡해? 재산 분할은 어쩌고. 그 여자는 내가 쥐뿔도 없는 줄 알아. 그건 안심해도 돼. 그리고 우리끼리 손을 많이 써놨잖아. 그건 그렇지. 아무튼 꼭 건강해져서 돌아와. 거래처인 척 병문안 자주 갈게. 만약 내가 잘못되더라도 전부 자기한테 주고 갈게. 그런 말 하지마. 자기가 없으면 내 인생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꼭 건강해져야 해. 녹음된 음성을 듣는 내내 심장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도 않더라고요. 사장님은 저에게 냉수 한 컵을 주며 말을 이어가셨어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했더라고요. 명의도 전부 돌려놓고 지들끼리 돈 빼돌려서 아파트 한 채 마련해서 살림도 차려놨습니다. 암을 완치하면 제 와이프랑 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필요할 때만 황선아 씨를 찾다가 건강해지면 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아내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지 않은 채로 이용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분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비수가 돼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그곳에서 처음 보는 거래처 사장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속은 게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그 인간을 그래도 남편이라고 평생 병간호를 해주겠다고 다짐한 게 바보 같아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사장님은 저에게 휴지를 내밀었어요.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 잘 압니다. 저도 처음에 불륜 사실 알았을 때 세상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럴 때일수록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에 휩쓸려봤자 그들한테 당하기만 할 뿐입니다. 저는 황선아 씨가 더 이상 이선철 씨 그 자식에게 속지 않았으면 합니다. 워낙 말도 잘하고 사기꾼 같은 놈이라 금방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불륜은 불륜이잖아요. 저는 괘씸해서 둘을 용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자그마치 10년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호구처럼 당하기만 하고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까딱하다간 이대로 평생 당하기만 할 수 있어요. 이제라도 이혼 소송을 하든 상간녀 소송을 하든 법적으로 대응해서 황선아 씨를 지키셨으면 합니다. 같은 처지로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인간이 이런 짓을 벌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치밀했으니까요. 저도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집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초인종 누르는 사람이 사진으로 남는 시스템으로 바꿨는데 거기에 떡하니 그놈 사진이 남아있더라고요. 수상해서 조사해봤더니 아주 깊은 사이였습니다. 그 일이 아니었더라면 저도 여태까지 속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아마 기세등등했을 겁니다. 배우자가 바보같이 속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어쩌면 좋죠?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기분이라. 변호사를 원하시면 대신 고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속에 다른 여자 품고 있는 그놈을
병간호할 생각은 집어치우세요. 아프면 다 용서가 됩니까? 아프다고 해서 과거의 더러운 짓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선택은 황선아 씨 몫입니다. 저는 그저 증거와 변호사를 고용할 돈을 가지고 있으니 원하신다면 지원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지금 상태에서는 재산 분할도 불리하게 받으실 수 있으니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은 딱딱하게 했지만 그 속은 얼마나 망가졌겠어요. 사장님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태껏 뒷바라지 해주고 시부모님까지 대신 챙겨주고 병간호까지 내가 다 해줬는데 결국에는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건 암까지 걸렸으면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저를 실컷 써먹다가 버릴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비참한 마음을 품고 그 집을 나왔어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집을 나오자마자 웬 여자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저기 제 남편이랑 이야기 나누셨어요? 돌아보니 아까 머리채를 붙잡힌 채로 빌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제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였던 것이죠. 남의 남편 만난 주제 어디서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 남편이 흥분을 많이 한 상태라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얘기는 저랑 하시죠. 그쪽이랑 얘기할 게 없네요. 소송 하실 건가요? 소송당할 각오로 남의 남편 만난 거 아닌가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헤어질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을게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슬슬 정리하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한 번만 아량을 베푸신다면 앞으로 속상하게 할 일 전혀 없을 거예요. 여기서 약속 드릴 수 있어요. 10년간 나를 농락했으면서 이제서야 약속을 한다고? 진짜 어이가 없네. 아파서 다 죽어가는 남자 저도 관심 없어요. 저는 다시 남편한테 돌아갈 생각이니까 사모님도 넓은 아량을 베풀어서 다시 그 사람하고 잘 지내보시면 어떨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나서 그 여자의 뺨을 내리치게 됐어요. 누군가의 뺨을 쳐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네요. 둘이 살림까지 차렸다며? 그럼 네 거니까 네가 책임져. 왜 나한테 아량을 베풀라 말아야? 이제 그 인간 너한테 줄게. 평생 둘이 행복하게 살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택시를 타고 다시 돌아가는 내내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수도 없이 이혼을 결심하곤 했는데 막상 코앞에 다가오니 막막하더라고요. 일단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 뺏어간 여우 같은 며느리, 남편이 힘들게 번 돈 맘 편히 쓰기만 하는 여시 같은 며느리가 먼저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혼하려고요. 먼저 아쉬워할 것 같아서 전화드려요. 너 미쳤어? 우리 아들 아프다니까 바로 버리는 것 좀 봐. 너 지금까지 우리 아들한테 받아간 거 다 토해내. 어머님 아들 불륜 저질렀어요. 그것도 10년씩이나요. 좋으시겠어요. 미웠던 며느리 떠나게 됐으니까요. 어머님 아들 떠받들어주는 새로운 며느리 맞으실 준비하셔야겠어요. 뭐? 그래서 어쩌라고? 남자가 사업하고 바깥일 하다 보면 다른 여자한테 마음 정도는 줄 수 있지. 너는 내가 항상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예민하게 굴더라. 네, 그럴 수 있어요. 가치관의 차이겠죠. 하지만 제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요. 그리고 아들 반납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화내세요? 저한테 장가보낸 게 아깝다고 두고두고 후회된다고 하셨잖아요. 잘난 며느리 새로 들이실 텐데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나실까요? 여태껏 며느리로 받아들여 줬더니 이제 와서 팠나? 아주 성질머리 고약해가지고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받아준 내 잘못이다. 너는 우리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디? 평생 가정 위에 몸 바쳐 일만 했는데 너는 고작 그 일 때문에 남편을 버려? 저한테는 고작이 아니라서요. 그리고 그 사람 저희 가정 위에 한 게 없어요. 번 돈이 전부 다른 여자한테 가 있을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전화를 끊은 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병실에 누워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갑자기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 여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기다렸잖아. 쓰러졌다고 들었어. 일이 좀 있었어. 별거 아니래. 이제 막 검사하고 끝내던 참이었어. 진짜 인생 종칠인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그때 당신 생각나더라고. 나 진짜 당신밖에 없는 거 알지? 당신이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나는 억울해. 미리 얘기를 들었나 보구나. 어머님한테 들었나? 아님 내연녀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당신이랑 끝내려고. 여기서 그만하자. 갑자기 그런 게 어딨어? 갑자기가 아닐 텐데? 10년간 불륜 저지른 주제에 이게 갑작스럽게 느껴져? 예상은 하고 있었어야지. 어떻게 말기암인 남편을 한순간에 버릴 수가 있어? 그러는 당신은 10년 동안 서서히 나를 버렸잖아. 어떻게 그래? 내가 뻔히 당신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 알면서, 우리 애들이 아빠로서 존경하고 있었던 걸 알면서 어떻게 그러냐고? 우리의 졸업식 날 출장 간다고 하더니 그 여자랑 뒹굴었니? 명절날 그렇게 처가에서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했는데 일 핑계로 연락도 안 받더니 그 여자랑 여행이라도 갔나 보지? 애 아빠가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여태껏 당신이 힘든 줄로만 알고 우리끼리 손가락 빨아가며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그런데 당신은 그 여자랑 제2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더라? 그거 다 말뿐이야. 정말 그 여자랑 나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 사장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다 가짜야. 조작된 거라고. 조작된 건지 아닌지 어디 한번 법원에서 판단해 볼까? 여보, 진짜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우리 여태껏 잘 살았잖아. 내가 정신 차리고 당신한테 정말 잘하겠다고 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했잖아. 내 진심이 안 느껴져? 여태껏 잘 살았다고? 착각하지 마. 나는 당신이랑 살면서 수도 없이 이혼을 생각했어. 애들 때문에 간신히 참은 거야. 이제야 드디어 이혼할 수 있는 구실을 당신이 만들어줬네. 어떻게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어? 나 아프다고 병가 넣겠다고 눈물 흘리던 우리 아내 어디 갔어? 그러게 당신이 잘했어야지. 나는 당신이 다른 여자 마음에 품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제서야 철이 든 줄 알았어. 하마터면 깜빡 속을 뻔했지. 내가 빠져줄게. 빠져줄 테니까 그 여자랑 잘 살면 그만이잖아. 그런데 아까 그 여자가 나한테 그러더라? 아파서 죽어가는 남자한테 관심 없다고. 제발 소송하지 말라고 싹싹 빌더라. 이게 너희 둘의 지고지순한 사랑이니? 참 부질없더라. 여보,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이 아픈 몸으로 무릎 꿇고 빌 수도 있어. 솔직히 그 여자 만난 건 사실이야. 변명하진 않을게. 하지만 이제 정말로 정신 차렸어. 아프니까 알겠더라. 지금 내 옆에 있는 당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 여태껏 내가 못난 남편이었다는 거 인정할게. 하지만 이젠 달라.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당신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라. 내가 이렇게 빌게. 밥하고 빨래해주는 식모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서운해? 당신 여태껏 비상금 많이 모아놨을 거잖아. 새로운 식모 구하면 되겠네.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진짜로 나를 이렇게 버릴 거야? 난 내가 너무 불쌍해. 할 수만 있다면 시간 되돌리고 싶을 지경이야. 그 정도로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 거래처 사장님이 그러더라. 둘이 불륜 저지를 때 혼자 증거 모으면서 마음이 몇 번이나 무너졌다고. 나도 오늘 비슷한 심정을 느꼈어. 당신은 두 가정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야. 뭐가 당당해서 나를 붙잡아? 당신이 지금 아프다는 게 방패막이라도 된다는 얘기야? 나한테 안 통해.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나 몰래 다른 여자 만나면서 생활비도 제대로 못 줬으면서 이제 와서 병간호를 해달라고? 양심 있다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나라면 미안해서라도 떠나보내줬을 거야. 그러니까 나 붙잡지 마. 애정도 없으면서 사람 이용하지 말라고. 여보, 안 돼. 그러지 마. 나 정말 당신뿐이라고. 남편은 병원에서 울고불고 난리 부르스를 추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도 동요되지 않았어요. 불륜의 증거들을 본 순간 그 인간이 나를 무시하고 짓밟던 목소리를 들은 순간부터 저는 애정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짐을 느꼈습니다. 저도 제가 말기암 남편을 한순간에 버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돌아선 마음을 다시 되돌릴 순 없었고 제가 받은 상처는 도저히 치유될 수 없을 것 같았죠.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게 됐어요. 상간녀 소송도 같이 진행하면서 거래처 사장님이 큰 도움을 주셨죠. 사장님도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상간녀는 저에게 끝까지 치졸하게 매달렸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걸더니 울고불고 사정을 해댔어요. 저 그 남자 절대로 안 만나요. 제가 버렸다고요. 이제 만나지도 않는데 제가 벌을 받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은 없던 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 전남편 만나든지 말든지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그렇다고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 나는 이것도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전화할 생각하지 마. 다시는 목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저의 이혼이 이렇게 순식간에 진행이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때는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성인이 된 아이들은 저를 많이 이해해주고 잘했다고 격려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더 용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가장 화가 난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대뜸 저에게 전화해서 이 늙은이가 아들 간병까지 해야겠냐며 진짜 이혼까지 할 작정이냐며 버럭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여태껏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확연히 보였네요. 생각해보면 시댁에 갈 때마다 저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구나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새삼 서운하더라고요. 며느리로서 열심히 비위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애들 다 키워놓고 늦지막이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주변에 이혼을 했다고 말하는 것도 너무 부끄러웠네요. 하지만 원래도 인간관계가 그리 넓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방 정리가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의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남편의 지인들이었어요. 그 인간의 아내로 살면서 저를 지우고 살았던 거잖아요.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혼자 살기로 마음먹은 저는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에는 원하던 일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도전하고 나니 저와 비슷한 또래인 사람들이 많아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친구도 많이 사귀어서 저희끼리 정말 돈독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에 대한 소식은 가끔 애들을 통해 듣곤 합니다. 비록 갈라서긴 했으나 아이들에게는 아빠니까요. 아이들도 아빠를 그리 썩 달가워하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수술할 때, 명절 때는 가끔씩 보러 가는 것 같더라고요. 수술은 잘 마쳤고 예후도 괜찮다는 소식까지 듣게 됐네요. 이제는 공기 좋은 지방에 주택 하나 사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제 소식을 물어본다고 하네요. 상간녀와는 완전히 끝이 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살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허무하게 헤어지네요. 아직도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그렇게 좋으면 이혼을 하고 만나지 왜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불륜을 저지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혼자의 삶이 더 편해졌네요. 끝이 없을 것 같던 고통도 이제는 조금씩 무뎌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은 걸 해결해 주더라고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저는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저도 인생을 제대로 즐겨보려고 합니다. 저 스스로 돈도 벌고 책임도 지면서요. 아직 저는 제가 젊은 나이라고 생각해요. 나이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이른 시기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은 걸 하고 인생 즐기고 살아요.
이 말을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어서 긴 사연을 적어보게 됐네요. 부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상처를 받지 않길 바라면서 사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